예,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참 메꿔주셔서 감사하고 또 비전을 많이 받으시려고 오셨죠. 네, 오늘은 어떤 강의로 해주실지 몹시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애터미에는 많은 선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 저희 시너지 팀의 선장님이시기도 하고 다음 센터에서도 송명 총장님하고 같이 이 다음 센터를 많이 이끌어 가주시는 열정적이고 긍정의 언더우먼이세요. 최은경 국장,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총장 갈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사실은 오늘 다들 오토팜에서 워크숍 가실 줄 알고 오늘 텅 빈 센터를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감사하기도 하고 더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스타마스터 최한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어떤 강의를 할까 궁금하셨죠? 네, 오늘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부부의 날. 네, 부부의 날. 네,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오토팜에서 워크숍이 이따가 오후 1시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우리들이 일하는 목표는 어떤 걸까요? 오토팜 회사를 향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토팜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오토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판매사를 어떻게 가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줌에서 분위기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소개해야 되는데 처음 보셨다고 하셔야 제가 소개를 할 텐데 말이죠. 네, 줌에서는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애터미를 만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딱 보면 평범한 가정주부 같진 않죠? 네, 애터미에서 좀 다져진 모습으로 좀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교육에만 집중하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리고 남편 내조에만 신경 쓰는 그런 엄마였고, 엄마도 아니었었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진짜 전업주부로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야, 우리 교회에 착한 다단계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집사님이라고 있거든? 근데 너도 그거 한번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단계 하라는 어머님이 좀 이렇게 서운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뭐 성령 충만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가서 이 마음을 열흘 동안 이 시험든 마음을 또 기도하면서 다시 이렇게 다지는 그런 때이기도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우리 백승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안 하고 다른 분한테 영업 잘할 것 같은 분한테 전달하신 거예요. 근데 저 영업 잘할 것 같아요? 네, 잘할 것 같은데 저한테 안 하고 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전달 안 하셨대요. 그래갖고 다른 분한테 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가입을 시켜놓고 지금은 사업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가입비도 없고 진입비도 없고 뭐 얼간이집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백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 건 없어? 돈 들어가는 건 없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손해날 거 없겠네. 그래서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우리 백승지 본부장님께서 다단계를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단계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꽉 막힌 사람이었죠.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영화부 봉사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갑자기 다단계로 망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청소기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야 저기 애터미를 좀 알아봐 줘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서 어머님도 애터미를 얘기하시고 백승진 집사님 있지? 그래서 백승진 집사님도 애터미를 한대. 근데 이거 좀 알아봐 줘. 이런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막 조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코스닥 상장시키는 애예요.
기업을 막 분석해서 코스닥 상장시키는 일 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은 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가 뚝딱뚝딱뚝딱 하더니 회사 좋네? 이거였었어요. 회사 괜찮다.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회사 괜찮네는 일단 적고 들어갔어요, 저는.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 회사를 경영하는 CEO의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덕성. 회사에서 우리 뉴스를 보면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회장님이 갑자기 막 갑질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회사가 망해버리고 막 이렇게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회장님의 도덕성이 어떤지, 그리고 제품을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한번 사고 났더니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 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니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참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저는 이제 그 3대 상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한테 그 코드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망해버려. 그러면 이 청춘을 불살렸는데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회사 선택의 기준에서 그게 쫙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선천적으로 사업 성질이 있었나 보다. 내가 정말 판단해야 될 것은 도덕성, 제품력, 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인지를 저는 본 거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가서 알아봤던 거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야, 회장님은 이 정도면 열정적인 거 보면은 이 정도로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때 송현 총장님께서 밤에 우리 1박 2일 석세스였었어요. 밤에 오셔가지고 제가 궁금해한 사항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회장님께서 우리 정말 그 어려우신 분들, 그때 배고프신 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사네. 그럼 내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품을 안 썼어요. 제품을 안 쓴 상태였었고, 제가 동네에서 애터미 고등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고등어 3마리를 줬는데 그걸 맛있게 먹은 기억뿐이 없어요. 저는 애터미라는 것은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다. 이거 먼저 시작을 하고 저는 제품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품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셨죠. 어떻게 제품을 안 써보고 사업성, 그죠. 그 저는 선천적으로 좀 사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제품을 안 써봤고 캐시백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캐시백을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판매사라는 조건이 어떻게 맞춰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끝에 가서 판매사 도전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유됐죠? 네. 네, 판매사랑 오토 판매사 비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할 건데요. 네, 저는 잠깐 슬라이드 포인터가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 애터미 제품을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쇼핑몰에서 내가 제품을 구매해보고 이거를 캐시백 받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때부터 애터미 쇼핑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 비염이 너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백선진 본부장님께서 비염이 심했는데 해모임을 드시고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모임을 딱 구입을 해가지고 유산균하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정말 해모임으로 정말 극심한 비염을 제가 완전하게 호전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 완전해요. 네, 제 기준에서 완전하지만 조심성은 있지만 제 기준은 완전. 왜냐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었냐면요. 비염이 너무 심해서 비염이 심하신 분은 이거에 공감하세요. 코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헹궈가지고 코를 붙였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터미 유산균, 해모임 저걸 먹고 나서 많이 호전됐었고, 그 다음에 6종 화장품, 그때만 해도 제가 블랙헤드가 완전 심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 남편이 신혼 때 그랬어요. 우리 화장 안 하고 화장 다 지우잖아요. 제 쌩얼을 딱 보더니 이야 딸기씨 같아. 딸기씨.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 사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낸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그래갖고 좀 그때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브닝 세트를 보고 쓰고 나서 이 블랙헤드가 많이 없어졌고 모공이 컸었더니 피부가 촘촘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블랙헤드 있으세요? 블랙헤드 우리 이브닝 세트 쓰시면요. 피로브 마스크팩 있죠.
그거를 딱 붙이고 나서 딱 떼보세요. 형광등에 딱 비치면 나의 블랙헤드가 거기에 고스란히 모여 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피부가 맑아짐을 느꼈고, 야, 이 정도의 제품력이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겠다였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자몰이라는 게 있죠. 아자몰. 제가 아자몰이 쇼핑몰이 생기고 나서 제가 최근 들어서 3개월 전부터 아자몰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의심이 많아서요. 조금 조심성 있게. 누구 이야기를 듣고 맛있다 이렇게 하면 그때 사 먹고 이렇게 썼었는데, 제가 아자몰에서 먹으니까 용두동 쭈꾸미 진짜 맛있죠. 예, 그다음에 우리 햄버거 나온 거 그것도 진짜 맛있고요. 육개장 끝내주게 맛있어요. 우리 아들이요 너무 맛있대요. 엄마 이것도 없냐고. 그러면서 동생한테 동생 주시면 너 먹지 마.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 육개장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 아점에서 구입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 저한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돈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 돈 크죠? 네, 이 돈 갖고 싶으세요? 네, 돈 갖고 싶은 열정만큼 박수! 당황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당황 안 하는데, 감사해요. 자, 그래서 제가 막 쓰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보니까 포인트가 저한테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를 하게 된 게 가입비도 없고요, 진입비도 없고 월간 유지비도 없었던 거예요. 월간 유지비 제 주위에서도 보면 한 달 마감 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없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고요. 내가 쓴 게 또 내가 포인트가 쌓이고 또 누군가에게 소개했었을 때 이렇게 캐시백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알려보자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소프라켄 있어요. 혹시 사장님은 소프라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알리고 계세요? 네. 네. 개념 이제 오시는 분들 네네네. 여자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나 여자는요 무조건 먹어야 된다. 갱년기 여성들. 네, 무조건 먹어야 된다. 정말 핵심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하기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이걸 얘기하기가. 근데 이제 언니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야 좀 힘들어. 그래서 막 열이 나. 뭐 우리 여기 안미경국장님은 막 겨울에도 반팔 입으시고 막 덥다고 하시고 막 이러는데, 이런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갱년기를 딱 얘기해요. 갱년기 드시면요. 네, 열도 안 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포라킴도 소개하고 또 이렇게 밀크시슬. 막 우리 남편이 이제 막 술을 이제 많이 먹고 들어왔을 때 이거 먹어봐. 그래서 이제 밀크시슬도 먹여보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저희 남편이 일주일에 거전 한 5일은 술을 먹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죠? 제가 먹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일주일에 5일은 술을 먹는데요. 간치수 있죠. 간치수가 밀크시슬 먹고 나서 간치수 완전 정상이에요. 처음에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밀크시슬 또 권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치약 같은 거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화장품 보니까 어때요? 저같이 블랙헤드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이분 세트,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방 화장품 찾으신 분들한테 우리 옛날 육종이었었어요. 육종 화장품을 또 이렇게 또 권하기도 하고, 또 그래 해모임, 저같이 비염 있으신 분들 해모임도 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제 같은 경우에 저희 주방 세제 제가 어떠냐면 겨울에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이 없으면 안 돼요. 고무장갑을 끼고 해야 돼요. 왜냐면 겨울에 여기 손 있죠. 여기가 하얗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 꺼끌꺼끌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 있죠. 이 가장자리가 다 갈라져요. 그래서 피가 나고 막 이래서 제가 밴드 이렇게 붙이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좋으니까 주방세제도 얘기할 수 있고, 유산균. 우리가 모든 그 면역의 70에서 80%는 면역 관장 어디서 해요? 장에서 하죠. 제가 애터미 전에 유산균을 해외 직구해서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로 바꾸면서 해모인간 먹고 났더니 이렇게 제가 왼쪽에 있는 우리 언니,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뭐 우리 어르신들한테 했더니 30이 생기면서 30만 포인트가 쌓이고 6만 5천 원의 수당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당도 발생하게 됐는데 이거를 또 좋은 걸 어떻게 알릴까? 근데 해외에서 우리 화장품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계신 분한테 우리 화장품을 또 알리게 됐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EMS를 해서 또 그쪽을 해외까지 가게 되고, 그분들 쓰는 포인트, 또 거기에서 해외에서 그 지사가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 미국이나 뭐 터키나
뭐 이렇게 호주 이런 데에서 직구해가지고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포인트가 저한테 다 누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느 날 봤더니 70만, 내 포인트가 70만, 그 다음에 좌우 포인트가 250만, 250만 쌓이니까 판매사는 직급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생필품이기도 하고 생필품에서 어떤 생필품이에요? 이 생필품은 우리가 써보니까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가격은 어땠어요? 가격은 싸니까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자발적인 재구매로 인해서 우리가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냥 생필품을 쓰자는 얘기였었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7직급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판매사예요. 판매사가 어떻게 달성이 되냐면 내 포인트가 70만 PB가 쌓이고 그 다음에 좌측 우측 250만 포인트가 쌓였을 때 판매사를 달성하게 됩니다. 프로모션으로는 해모임하고 화장품을 2분위 계열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판매사가 어떻게 됐냐?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눌 수 있는데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중에 내가 원하는 요 날짜에 맞춰갖고 도전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상반기 때 내가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상반기 때 도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도전하고 싶다면 하반기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일부터 15일에 좌측 우측이 250만이 쌓이면 후원수당으로는 약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급수당은 약 50만 원 받을 수 있어서 합계가 약 100만 원. 요즘 엔가가 좀 떨어져서 100만 원까지는 안 나오지만 약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판매사가 이루어지면 약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판매사라는 것은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월 200만 원 아까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오토판매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오토판매사가 한번 발생되면 200만 원을 딱 기준으로 두신 분이 계세요. 아, 200만 원 뭐 내가 어디 가서 일해도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오토판매사가 발생이 되면요. 우리 내 하위에 수당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다 합해서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다 합해서 저 가려졌죠. 네, 이걸 제가 네, 약 5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다 받아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오토 판매사가 되면 내 하위까지 모두 다 나까지 해서 5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작은 사업 맞나요? 아니에요. 그저 큰 사업이죠. 우리가 또 어떤 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200만 원 내가 어디 가서 일해도 200만 원 받을 수 있지 라고 하시는데요. 요즘에 금리가 또 높아지기도 하고 이랬어서 야 그전에는 그랬어요. 200만 원이면 뭐 10억을 예치한 것 같다 그러는데요. 지금 20억을 예치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200만 원 버는 거는 이 오토 판매사 만드는 거는 우리가 얼마를 버는 거예요? 20억을 만들어가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200만 원이라는 숫자에 꽂혀 있으니까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실제로 200만 원에 우리가 이자 소득을 받으려고 그러면 20억은 있어야 이자 소득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은행에서 20억 대출 받았어요. 그럼 한 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막으려면 이자 막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 힘든데 200만 원 하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토 판매사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돼야 돼요. 오토 판매사 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판매사. 제가 어디서 강의는 판매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설득해서 판매사가 지금 창피한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판매사. 제가 김영진 본부장님께서 그 전에 얘기해 주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토 판매사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토 판매사 가기 전에 판매사 안 되고 오토 판매사 가는 사람 없다고. 네, 임페리얼은 판매사 안 가고 임페리얼까지 못 간다고 그 얘기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뇌리에 남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스템 소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시는 노동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 소득인데 이것이 우리 3대 상속까지 이어진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있어요. 제 부모님께서 이걸 하셨다면 제가 그냥 그 코드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안 탓에 제가 지금 탓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제 코드를 물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내 손녀 한테 제가
물려주고 멋진 할머니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연금성으로 받는 사람들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공무원 퇴직연금 약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해 퇴직한 분하고 수당이 같대요. 우리 공무원 시험 보려고 요즘에 어때요?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요즘 공무원 시험도 보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00만 원 받고 살기가 힘들어. 예,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0억 은행 예치한 거와 같다. 네, 세금 빼고 190만 원 정도, 예, 190만 원 정도 이자 받는 거와 같다. 10억짜리 건물, 10억짜리 건물 월세 200만 원 받는 거와 같다. 네, 이거는 제가 최원신 국장님께서 어머님이 3억짜리인가 건물이 있으시대요. 3억짜리, 그러니까 월세 소득을 받으신대요. 월세 소득을 받는데 그게 얼마를 받은 30만 원인가 얼마를 받으시는데요. 근데 그게 정기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르신 때 30만 원 받으니까 얼마나 큰 수입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10억짜리 건물 짓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 20년간 저축. 20대 청년이 100만 원을 20년간 저축 후 65세부터 20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젊은이 여기 계세요. 이종훈 팀장님, 한 달에 100만 원 20년간 저축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수입도 벌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자, 그리고 이 인세소득. 여기 혹시 인세소득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저는 글 쓸 때 글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작가분들 이런 분들이 봐시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해요. 저는 인쇄소득 받으시는 분들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200만 원 연금성으로 받는 것이 우리 이걸 받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6만 원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6만 원. 6만 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6만 원이요. 6천만 원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면 금리 1.25% 정도 되거든요. 예, 되는데 75만 원이야. 1년에. 그럼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얼마예요? 62,5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당 6만 원 받아보셨죠,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 6만 원 좀 받아보셨죠? 네. 그러면 은행에다가 얼마를 예치한 것 같아요? 그렇죠. 6천만 원 예치한 것 같다니까요. 그 6천만 원 예치하고 소득을 받은 거 6만 원이 가치예요. 6만 원의 가치를 정말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봐보세요. 자, 여기 세미세일즈 마스터. 자, 이거를 10억짜리, 10억을 예치를 했어요. 금리 2.25%예요. 자, 해봤더니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 세미세일즈 마스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죽기 살기를 해야죠. 오토 세일즈 마스터. 이것도 20억을 예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요. 제가 맨 밑에 대기업 직장인 40, 50대 한 달 월급 620만 원 써놨잖아요. 이거가 620만 원 정도 받으려면요. 우리가 60억을 은행에 예치한 것과 같아요. 우리가 거의 리더스 가기 전에 중간 정도 되는 이거는 대기업 가려고 그러면 빡세게 진짜 공부해야 돼요. 공부대 해외까지 유학까지 갔다 오고 나서 30대부터 대기업이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공부를 많이 하고 와가지고 해외에서. 그리고 그분들 있잖아요. 논문 얼마 많이 쓴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라고 해서 독서 그 발표를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이따만한 책을 다 가져가서 읽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읽었던 몇 년 전에 읽었던 돈의 속성, 메타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서 읽고 있어요. 이제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가치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장님 지금 대기업 가실 수 있으세요? 못 가요. 지금 이 나이에. 저도 이제 엊그저께 막 여기저기 다니고 했더니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늙었어.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힘들어서 이제 안 되겠어. 이러고 있는데 이 나이에 공부하려니까 그것도 좀 힘들어요. 이거 PPT 하려고 그러면요. 새벽도 이제 새벽까지 날 새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날도 못 새요. 자,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합니다. 자, 우리 시스템에서도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뭐 모르신 분이 계세요? 없어요. 자, 지도권 가난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 이제 행동부터 해야 되겠죠. 자, 판매사랑 우리 아까 정리했습니다.
내 포인트가 70만이 되고 250만, 250만 됐을 때 우리가 판매사란 직급이 주어지고요. 직급수당은 22일하고 7일날 지급이 돼요. 저는 직급수당을 전에 판매사 막 이렇게 유지가 한번 가고 나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끝이잖아요. 그래서 판매사 한번 도전하고 나서 근데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오토 판매사가 안 되니까 직급수당 언제 나온지도 몰랐어요. 판매사 가고 나서 끝이니까. 근데 계속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직급수당 20일, 7일에 나오는구나. 몰랐어요. 막 그러면서 몰랐어요. 근데 몰랐어요. 유지해봤어야 알죠. 막 이랬었거든요. 직급수당 계속 받으시는 분 부러우시죠? 저희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20일, 7일. 약 올리는 거예요. 네? 네, 좋아요, 저. 자, 판매사는 이거 얘기해도 다. 자, 판매사를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일을 하려고 치면 여기 센터 출근하신 분들은요. 판매사 도전 안 하셨다? 그냥 하세요. 이거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판매사를 도전하는 이유, 소비자 멤버십 늘리기, 집중 몰입하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협력자 만들기, 일머리를 알 수 있다. 자, 소비자 멤버십 늘리기, 저 판매사 도전하기 전에 옆에서 알리기만 했었어요. 알리기만 했었는데요. 내가 도전해야 되니까요. 막 이렇게 여기 입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던 분한테 용기 있게 또 얘기하게 되고요. 언니들한테 또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동네 친구들 있죠. 동네 친구들. 아줌마들, 우리 아줌마들한테 정말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그때 가서 진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한 번 늘리게 됐었어요. 집중 몰입하기. 우리 여기 세일즈 마스터 우리 가셨던 우리 이정호 팀장님께서 처음에 세일즈 마스터 가실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분들이요. 이걸 달성해야 되니까 집중 몰입해야 되잖아요. 그 칫솔이 그만한 박스에 오는 줄 몰랐대요. 박스가 막 칫솔 이만한 박스를 와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팔았던 거예요. 포인트 내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팔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판매사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안 하시죠. 안 한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죠? 네.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신데요. 이분한테도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얘기하니까 이렇게 전화도 오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협력자를 만들 수 있다. 제가 판매사를 갔었을 때, 판매사를 갈 때, 소비자, 부업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랑 같이 애터미를 한번 알려보자라는 용기 있게 얘기했던 건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뭐 그때 판매자 도전하면서 그거 다 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임페를 갔겠죠. 근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이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전업자 찾기. 누가 가장 낫지? 이때 애용자는 한 사람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그리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 당장 일해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바로 이 협력자 만들기, 이 판매자 도전 기간 때이거든요. 근데 일머리를 알 수 있다. 저는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수당을 맞추는 걸 굉장히 잘해요. 포인트 넣고 이렇게 넣고 하는 걸 되게 잘해요. 잘하시는데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포인트를 여기다 30 넣고 저기다 30 넣고 저만 맞으면 돼. 파트너 사장님은 안 맞아도 돼. 오직 내 것만 맞으면 돼. 30, 30?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때 가서 알았어요. 그 애용자가 있으면 애용자한테 어떻게 포인트를 이때 넣고 저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그때 가서 알았어요. 근데 하고 나서도 숫자에 약해서 그때 가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파트너사님 진짜 잘해요. 그거 완전히 머리가 엑셀이에요. 그래서 이때 일머리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프레시아웃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날짜를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포인트를 한번 여기 하위에 10,000포인트를 내면 따다닥 해서 3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좌우 포인트 판매사 가시는 분들 있죠? 다 적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어디다가 포인트를 넣기 효율적인지 그때 가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판매사는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일머리를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일머리를 그때 가서 만들 수 있어요. 그 전에 판매사 도전하지도 않고 사업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겉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파트너sam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네. 자, 자 그래서 예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품별 명단 작성, 쓰는 제품을 바꿔 쓰도록 한다. 구두 예약, 미리 결제 승인 받기, 주문 내역 정리, 결제 카드, 가상계좌 승인 번호. 근데 이거를 제가 판매사 갈 때 어떻게 썼냐면 관리 대장을 쫙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다 예약을 받아가지고 이름 쓰고 아이디 쓰고 그 다음에 그 주소 있죠. 주소까지. 그 다음에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주문하신 분하고 내 아이디로 들어가셨을 때 하는 거랑 너무 다를 때가 많죠. 근데 나중에 택배가 안 왔대. 그럼 찾으려고 하면 다시 다 주셔야 돼. 그래서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쫙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판매사를 도전한다 그러면 그 관리 대장을 딱 쓰라 그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후속 관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썼는지 그때 가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대장 만드는 거 뒤에도 표가 있는데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맞춰줄 소비자 정하기, 계부도 미팅, 스폰서 상담 미리 선정, 코어 정하기, 애용자, 수당 받을 구조 만들기, 수당을 받은 사람에게 주문 받아두기. 판매사를 도전할 때 우리 파트너 사람들 이렇게 보거나 또 저를 경우를 살펴보면은 판매사를 도전하기 전에 그냥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판매사 도전할 때 그냥 내가 여기 쭈루룩 그냥 가입만 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판매사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 기준은 30, 30, 30, 30 들어가면 됐나 보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수도 50에서 직구성 받으면 되나 보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애용자가 있으면 옆으로 벌려보세요. 자, 언제 가서 우리가 포인트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건데요. 여기 수당이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 사람 좀 벌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혹시 구매할 사람 구매하실 거 있으세요? 그럼 이 기간에 구매하시면 3만 포인트 정도 들어가면 수당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구매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잖아요. 판매사 도전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나면 돈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벌려놔서 이분들이 각자 포인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건지를 미리 다 계산해 놓으면 나중에 주문받았을 때 거기다가 짝짝짝 집어넣으면요. 수당 받는 데도 굉장히 편하고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수당 받을 사람에게 주문 받아두기. 아까처럼 자 여기 보니까 3만 포인트만 들어가면 수당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3만 포인트 주는 제품이요. 유상이 다 떨어지셨어요. 유산균 하나. 그 다음에 보이차. 똥배쪽 나왔네 요즘에. 관리 안 하시나요? 보이차 드시면 몸매 관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3만 포인트 정도 되네요. 이때 한번 구매해 보실래요? 이러면 이분이 구매하는 거 3만 포인트가 나왔죠. 네, 나 혼자 250만 PB를 다 하려고 그러면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이 포인트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250만 PB를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대장을 날짜, 주문자, 아이디, 제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가상계좌 승인번호까지 다 따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미리 주문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미리 주문 받으신 분들, 그분들의 승인번호를 미리 좀 따서 언제 제품이 갈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셔서 양해를 좀 구해놓으면 좋으시겠죠. 그냥 승인번 따놨는데 언제 제품 보내줄래? 말도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내가 언제부터 도전 기간인데 이때 제품이 이날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 하고서 승인번호를 미리 따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잡아놓고 나서 입금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 오빠, 우리 친정 오빠한테 오빠 있잖아 이거 해가지고 내가 가상계좌 띄워놨는데 오빠 언제까지 결제해주면 돼요? 하고서는 결제 이제 딱 갔어요. 결제해주겠지 했는데 결제를 안 하는 거네요. 그 제가 결제했잖아요 그거를. 네, 잊어요. 소비자는 잊어요. 그래서 가상계좌를 띄워놓고 나서 반드시 그분이 입금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금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는 도전기간에는 가능한 안 잡는 게 좀 좋더라고요. 예. 나중에 그리고 헷갈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판매사가 내가 어제 날짜로 가상계좌를 띄워놨어요. 근데 나는 이게 입금은 언제예요? 내일 11시까지잖아요. 그럼 이분이 판매사 마칠 때 이게 포인트가 안 들어오니까 못 맞춰요. 그러니까 안 들어왔나 보다. 얘기 안 해주고 있어. 안 들어왔답니다. 이러고서 포인트 막 또 더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넘치고 나중에 이게 혼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로 가상계좌는 도전기간 안 하시는 게 좋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스폰서님은
이제 가상계좌를 잡아놨어. 가상계좌 잡아놓고 이제 본인 기준이야. 본인 기준. 가상계좌 착 잡아놓고 이때 자연 매출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살펴봐. 살펴보고 올라왔네. 그럼 가상계좌 띄엄덩어리를 결제를 안 해. 나 결제 안 했다. 나 좀 벌었다. 뭐 이러면서 그러시면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도전할 때는 판매사 기준에 판매사분이 도전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해주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판매세 기간은요. 저희가 이렇게 날짜를 다 정해서 2호일 하시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8번 해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정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마감할 때 우리가 이제 31일 같은 경우 이 표에 의하면 31일 월요일이긴 하지만 월요일 날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모든 것은 이때는 좀 하루 전에 끝내는 게 좋아요. 예, 하루 종일 다 끝나서 그 다음에 우리 판매사가 떴는지 그 다음에 그 위에 같이 같이 가신 분이 다이아몬드가 떴는지 이거를 하루 전에 다 해서 마무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 당일날 돼갖고 하잖아요. 전산이 한번 돌려고 그러면 이게 안 뜨면요. 가슴 졸여 불안해요. 그러니까 한 분이 만 포인트만 안 넣어도 전체가 다 연결이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직급 도전할 때는 하루 전에 끝낸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날 오전 중으로 끝내주셔야 이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납니다. 네. 수당 받으니까 좋죠. 이게 빵긋빵긋 웃어요. 자, 판매사 도전할 때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70만, 좌우 250만, 250만 이 조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판매사 때는 내 포인트가 30이 되고 한쪽이 250만이고 한쪽이 210만이 되어도 내 헤드에다가 40만을 그때 집어넣어도 70만 맞춰지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다 인정해준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도 210만이 되고 내 헤드에 40만이 돼서 합산으로 210에서 40. 합산해서 250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 자, 그리고 내 포인트가 그냥 30만이었어요. 30만이었고 좌측이 250만이었고 우측이 150인데 여기다가 100만을 그냥 확 집어넣고 난 내 포인트 쌓을래요. 나 곧 팀장 갈래요. 예, 팀장 갈래요. 해서 내 포인트다가 확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합산해서 250으로 인정해준다는 거. 한쪽이 확 커지는 경우가 있겠죠. 한쪽 확 커지고 내가 이쪽에서 보니까 여기 수당받을 사람이 없어. 아까 같은 게 수당받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분은 아유 그냥 가입만 해보신 분이야. 그러면 의미가 없어. 이러고서는 그럴 바에는 내 헤드에다 채우자 해갖고 100만을 내 헤드에다 꽉 채워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30만 내 포인트가 30이고 230, 240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 발견하신 분? 네. 뭘 발견하셨어요? 네, 한쪽이 250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분께서는 어떻게 됐냐? 다 합산을 한 거예요. 230 더하니까 얼마예요? 460. 그죠? 460에다가 40을 하니까 본인이 500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산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전에 어떤 분이 양쪽이 250이잖아요. 그럼 500이네요. 500이니까 500만 채우면 되네요. 하고서는 본인들에게 딱 채운 거예요. 양쪽 230, 230이 조건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이때는 판매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판매사 도전 중 수당이 발생될 경우 본사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입력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비 전환되어 매출 인정이 안 된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스타마스터를 갈 때 어떤 판매사분께서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많은 그 스타마스터를 이제 판매사가 가는데 한 분이 안 됐어. 근데 한 분이 이때 본인이 이제 에이전트 상태였었고 그리고 수당도 안 받아본 상태였었어요. 판매사 가시는 분이. 근데 이제 가보자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서 한 거예요. 근데 수당이 발생이 돼가지고 주민번호를 넣으세요 했는데 이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못 넣으신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못 넣으셨어?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소비자 전환이 돼갖고 매출이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위 매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매출이 떴으니까 저희는 괜찮았어. 근데 이 판매사가 달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게 소비자 전환이 돼갖고 매출이 올라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스타마스터 갈 때 마지막 날 갑자기 매출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때 다이어트 넣었는데요 했는데 안 넣으신 거지.
그래갖고 양쪽에 가상계좌로 70만씩 다 잡아놓은 거예요. 80인가 80 잡아놓고 막 잡아놓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유를 살펴보니 주민번호를 안 넣은 거예요. 이분이 소비자 전환에 대해서 이분이 판매사가 달성이 안 되면 짜르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상계좌 80만인가 잡아놓고 여차하면 그냥 넣자 이 생각으로 그냥 새벽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새벽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돼서 주민번호 넣고 어떻게 돼가지고 새벽에 스타마트가 뜬 거예요. 새벽까지만 안 돼가지고 막 새벽에 막 긴장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안 내면 본사 가서 들어놓자 이거 들어놓자. 그래서 총장이 가실 때였었거든요. 근데 총장님은요 이미 달성이 된 상태였었어요. 왜냐면 스타마스터가 3명이 좌측에 3명 했었는데 2명은 이미 달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저가 안 뜬 상태였으니까 조용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불안할까봐. 그러니까 총장님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본사에 가서 들어놓을 생각하고 계셨다. 저도 들어놓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뭐 이러면서 여차하면 뭐 가상계좌 잡아놓은 거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바싹 긴장을 한 거죠. 그때부터 자 여기 수당 한 번도 안 받으신 분 판매사 가셔요. 체크하세요. 이게 저희들이 아주 그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반기 1일부터 15일일 경우 마감 16일 정오 12시까지 매출 유효하는데 그냥 15일에 다 마감하세요. 16일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거 헷갈려요. 이렇게 하다가 또 판매사 안 뜨고 이러잖아요. 전체 직급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떤 경우가 또 있었냐면 반품에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반품을 하신 거예요. 이분께서 가는데 반품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매출이 빠졌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밤에 매출을 넣었어. 어머 잘못 주문했네? 했는데 위에 있는 스폰서님은 매출이 들어왔네? 맞춰졌네? 끝! 이렇게 하고서 그날따라 유난히 또 가상계좌를 안 잡아 놓으셨대요. 본인이 이제 매출이 이제 떴으니까 이제 됐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께서 그 밤 사이에 매출 잘못 주문했네? 취소! 누른 순간 취소 누르기 전에 이분 위에서는 그걸 보시고 계산을 끝낸 거죠. 그래갖고 아침에 봤더니 이게 안 뜬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래갖고서는 봤더니 밤에 잘못 주문해갖고 그 사이에 매출 취소를 한 것이 안 잡힌 거지. 그래가지고 백선진 본부장님이랑 또 저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막 계약서 써가지고 막 끊어놓고 막 해놓고 막 해갖고 또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상계좌 좌우 10만원씩 반드시 잡아놓는 거. 저희들이 이제 직급 한번 가면 톡방에 딱 묶어가지고, 자, 마감 다 올리세요. 착착착착 올리고, 자, 가상계좌 양쪽 잡아놓으세요. 다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가상계좌 반드시 잡아놓는 거. 10,000포인트가 취소가 되면 그 직급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상계좌 꼭 잡아놓는 거. 그 다음에 도전기간 중에 가능한 반품을 하지 않는다. 와, 반품 그런 경우 있으시죠? 이게 반품이 도전하기 전에 나는 이거 취소를 하려고 취소를 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본사에서는 입고 기준이잖아요. 입고 기준인데 하루 이틀 사이로 도전 기간에 입고 처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마이너스야. 그 나중에 그거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거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은 세미나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니 이거 추적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막 추적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제 큰 경험을 삼아갖고 그분이 그 뒤로 직급 도전할 때는 반품을 안 하세요. 그래서 반품하면 이제 어디서 떴어? 뭐 이러면 얘기하셔야죠. 밤에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하셔야죠.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맨날 이렇지는 않아요. 네. 자, 판매사 후 감사 인사 전화기, 소정의 선물, 카톡 인사, 손편지, 감사마음 전화기. 그때 저 판매사 갈 때요. 마음가짐은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제가 하지는 못했어요. 마음은 그렇게 가져갔지만. 그때만 또 판매사, 양쪽 250 했었을 때 판매사가 저기 달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야, 이 판매사 500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500만을 해서 이 센터에서 자라 길이길이 역사에 남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면서 그때 처음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열정이 불타올랐겠어요. 뭐 포인트 개념이 어딨어. 500만 내가 한번 해본다 뭐 이런 마음으로 했었으니까. 근데요, 와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각자 이제 할당량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각자 또 도와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너무 고마웠죠.
그 다음에 뭐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주문해 주시는 스폰서님들도 감사해서 또 그렇게 수보좀 유지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선물 이렇게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스폰서님께서 판매사 도전하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선물 주신 분 처음이라면서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꽤 고마우니까. 또 고마우니까 그래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서 아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하죠. 자 판매서 가셨으면 저기 반드시 저기 선물 포장 예쁘게 해서라도 손편지를 써서라도 그래서 감사 인사만 전하세요. 스폰서님들한테 문자 한 번씩 다 보내세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세요. 그리고 이러면서 저희 누구님 저 인사하셨어요? 안 하셨 아직 깜빡하고 왜 안 하세요? 하세요. 이러면서 하고 그래서 네, 물론 저도 인사 받으면 저도 좋죠. 근데 저도 이제 스폰서님한테 고맙다고 예, 합니다. 왜냐면 힘들잖아요. 그죠? 뭐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말이 20이지. 그죠? 금액으로 따져보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죠? 자, 수당을 받는 소비자 스폰서 미팅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얘기를 못하니까 스폰서님 모셔서 이야기하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사 도전하고 나면 저희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기는 뒤에 계시는데 박기동 목사님께서 수당이 딱 나왔어요. 그래갖고 돈을 통장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주문해 주신 걸로 해서 나 이렇게 수당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비전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우 나 포인트 관심 없어요. 그냥 가지세요 하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을 가가지고 감사해요. 그때 이렇게 포인트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한번 갔었을 때 우리 팀이 이렇게 움직입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새롭게 들어간 제품 후속 관리, 사용 유무, 사용법, 만족도 확인, 재구매를 연결할 수 있는 후속. 이거 엊그저께 또 이야기 나눈데요. 어떤 분께서 차전자피를 드시는데 차전자피를 드시고 나서 500ml 정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차전자피를 그냥 입에 털어놓으시면서 아우 이렇게 뻑뻑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계셨대요.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또 차전자피를 또 우리 물에 금방 불잖아요. 그죠? 상온의 물에다가 넣었을 때 금방 불어서 먹기가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놓기는 해놨는데 금방 불으니까 먹기 불편하고 다 몇 분이서 다 가져가라고 반품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게 효과 별로 없나? 별론가 보다 그래서 안 드신 분도 계시대요. 그쵸? 그러셨죠? 맞아. 어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법을 잘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필링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잘 뭐 각질이 나오긴 뭘 나와요. 이거 다 그래서 그냥 세수만 하고 말았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각질 제거하는 거, 저기 습기가 없는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귀찮아요. 언제 기다려?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한번 바르고 그냥 집안일 하세요. 집안일 하시고 그다음에 비벼내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다음 세미 세일즈 마스터 오토 판매사 만들기.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직급 유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미 세일즈가 할 수 있는 걸 쉽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거 팀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공개는 안 할 테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네. 근데 너무 좋아하시고 서로 부담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 우리가 처음에 전에 오토 판매사 되기 전에 야 150만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수동으로 들어가고 우리 협력해가지고 막 해보자.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수동 판매사 해가지고. 그때 했는데도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래서 150만 PB 정도 딱 세미세일즈를 맞춰놨는데요. 이것도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미세일즈 마스터를 할 때 30만 PB를 쓸 수 있는 이 소비자분들 있죠. 이분들이 즐겁게 쓰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세미세일즈 마스터도 금방 달성이 되고요. 이 세미세일즈 마스터가 달성이 되면 온톡하면서 금방 돼요. 그리고 구도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직급 가고 막 큰 직급 가고 이러면 구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도가 안 나오는데요. 이분이 난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를 받았어? 근데 이분이 안 하실 것 같아?
아, 근데 이분은 소개받은 사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 막 계속 원줄에 내리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쭉 내려오겠죠. 쭉 내려오니까 직급할 때 어때요? 구도가 안 나와요. 구도가 안 나오니까 내리지 마시고 이분이 여기에서 그냥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지속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소개하신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구도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세미 세일즈 마스터도 잘 나와요. 그거 안 하잖아. 다 내리잖아요. 그 세미 세일즈 마스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50 네가 하세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면서 그것도 구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도 속에 구도를 좀 만들어 가면서 이분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세미 세일즈에 맞춰주면서 오토 판매사까지 쫙쫙쫙 이어진다라는 거. 그거 스폰서들하고 의논 잘 하셔갖고 그거 전략을 잘 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우리가 판매사를 만드는 건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써보니까 제품 감동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스스로 구매할 줄 알고 우리가 판매사 하다가 보면 구매하는 방법도 알려주게 되잖아요. 스스로 구매할 줄 아는 사람도 만들 수 있고 또 하다가 보니까 나 여기 가입해야 돼? 이러니까 어떻게 가입해야 돼? 나 수석 들어온다고 가입할게. 이렇게 하면서 회원 가입도 그때 가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강 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만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판매사 도전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인맥이 없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서 10만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해갖고 점점 늘려나갔어요. 점점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정말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없는 사업자. 점점 늘려나가서 나중에 150만 되는 구간을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판매에서 가는 길 방법을 또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인맥이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 또 협력자도 있어요. 그 협력자든 이렇게 해서 또 협력자와 같이 이 목표를 한번 달성해 봅시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래요. 우리가 애터미에서 회사 소개를 저희들이 다 봤죠. 그죠? 회사 소개를 받아. 이런 회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알게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파트너 사장님 나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이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으신가요? 이분에 대한 앞으로 플랜. 이 플랜을 짜가지고 이분들한테 리크루팅 할 때 있잖아요. 딱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게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난 누구누구 사장님 오토 세일즈 마스터 플랜이 이럽니다. 앞으로 이 계획 속에서 같이 한번 이루어내가 봅시다. 딱 하고서는 제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세미 세일즈 마스터도 이제 앞으로 4월 하반부터 나온다고 하니 세미 세일즈 마스터까지 언제까지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온토까지는 언제까지 달성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못할 수도 있죠. 뭐 변경될 수도 있어요. 이 플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분께서 어떻게 되느냐 난 이때쯤에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2월에는 4월에는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 내년까지는 내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떠냐면은 이게 이분님은 나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그러는데 이대로 한번 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탓하지 않게 이걸 제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사장님 그때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같이 이 플랜들을 해보려고 우리 계획을 다 짰는데 사장님이 이거를 맞춰보려고 노력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대로 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하던 방법들을 이런 방법을 다시 사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오토 판매사 워크샵인데 제가 오토 판매사 워크샵하고 오토 판매사의 그 워크샵을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었어요. 너무 부럽고 이 센터에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오토팜에서 아니신 분들은 다 센터에 와가지고 이제 영상 보거나 막 이런 거를 했었어요. 뭐 이렇게 조회가 들어간다든가. 근데 너무너무 막 슬펐어.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진짜 가고 싶은데 저기서 막 사진을 올라오는 거 나도 저기 가고 V하고 사진 찍고 싶은데 진짜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협력자들과 같이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해 나가도록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오토 판매사 되지도 않아요. 세월만 가요, 세월만. 그리고 그 협력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거를 또 다시 본인들이 이어나갈 수 있는 걸 해주셔야 돼요. 저도 오토 판매사가 늦게 된 편이에요. 이제 이쪽은 또 되는 상황이고 또 한쪽이 안 되는 경우가 언밸런스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였었고, 그리고 같이 협력자가 또 생기면서 우리가 한번 이뤄내보자. 이거 내보자. 야, 이거 이뤄내지 못하는 거 창피한 거다. 그래갖고 하루 목표치를 세워서 같이 뛰었고요. 그리고 목표치가 안 돼가지고서는 밤에 11시 돼도 포인트가 몇만 포인트가 부족했었어요. 각자 우리 목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해갖고요. 내가 그 시간에 언니한테 문자를 안 보낸 사람인데 언니 이거 뭐 콤팩트 뭐 이런 거에 나왔는데 뭐 이러면서 언니 바디 클렌저 어때? 바디 클렌저 좀 다 떨어지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그때 하게 되더라니까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안 했어요. 목표를 안 세웠으면 저 안 했어요. 자존심도 엄청 센 사람인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때 연락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또 없나 하면서 좀 연락 한번 해야지. 갑자기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또 연락 한번 했다가 인사 한번 하고 끊고 그 다음에 또 전화해가지고 잘 있었어 여기까지 나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 반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목표를 세우자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오토 판매사가 딱 달성이 됐었을 때 5월에 빨간 장미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빨간 장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이 자연이 이렇게 알아. 초록색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한 초록색을 만드셨을지 오토 판매사 되는 순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아요. 오토 판매사가 안 됐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제가 우리 파트너사님들은 오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 플랜을 짜가지고 같이 해보자. 오토 판매에서 한번 수동으로 하다가 보면요. 또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 있는데 그걸 끊임없이 해나간 그 모습을 보면서 파트너는 또 스폰서는 마음이 움직여요. 저걸 더 도와줘야 되겠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까지 치열하게 하는데 더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고 나서 수동으로 또 하는 그 구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나중에 자동적으로 또 발생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머리로 이런 거 배워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나가서 소비자 만드는 게 최고예요. 이런 강의는 그냥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설명도 너무나 잘하세요. 너무나 잘하시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임페를 가고 싶으면 반드시 판매사랑 가시라는 거. 애터미를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판매사로 사업의 일머리를 만들라는 거. 그거 아니면 이 안에 이렇게 오실 필요도 없어요. 자, 판매사 다 도전하실 거죠? 네, 오토 판매사 계획 다 세우실 거죠? 네. 모두 다 오토 판매사 되시고 또 그 리더스 클럽도 다 들어가시고 로얄 리더스 클럽도 얼른 들어가시고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